지금 오늘은 약간 메시지라기보다는 난민 학교, 난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가 막 난민 학교 간다, 갑니다, 난민 학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난민이라는 게 사실 우리랑 거리가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난민 생각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인이냐는 막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난민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썼고요. 그래서 오늘 난민, 특히나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이를 통하여서 더 알아가면 그만큼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난민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에서 난민들이 생활이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거에는 뭐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법적으로 지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난민들이 법적으로 뭔가를 보호받지 못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한국 대사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국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난민들은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난민들은 비자 없는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지금 저랑 다빈 언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비자로 있을까요, 여기? 네, 학생 비자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비자가 되게 또 긴데요. 비자가 있는 외국인이죠, 그럼 저희는. 근데 이 난민들은 비자가 없는 외국인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 나가 하면은 저 싫은데요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세요 하면은 쫓겨나서 갈 곳을 잃게 되는 거죠. 그냥 정부 인정 없이 불법 체류자 신세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인해서도 되게 얻는 피해가 많이 크겠죠, 난민들에게 있어서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일자리와 이제 경제적으로 제약이 되게 크다고 해요. 난민들은 사실 법적으로 막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국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법 노동자로 일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미 불법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애초에 불리하게 시작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전체적으로 난민들이 상황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때로는 막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막 월급 받고 알바해도 막 시급 받고 막 다 돈 받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도 월급 못 받으면은 그냥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리는 사장이 되게 나쁜 마음 먹고 그냥 얘 그냥 부리고 돈 안 줘야지 하면 이 사람들은 나 열심히 일하고 월급 그냥 몇 달째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국적도 없고 비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과 적대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말레이시아 난민들이 법적 지위 부족, 그러니까 뭐 국가도 없고 비자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약하기에 사회적으로 많이 배척받고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안전망으로도 많이 분리가 된 것이죠. 특히나 자신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막 나이지리아, 미얀마 이런 데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난민학교에 가도 그런 사람들 내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이제 많이 제한적인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민들에게 공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가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안 가면은,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안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찾아오죠. 제가 중학교가 자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하는 좀 긴데, 제가 처음 중학교 때 IM에 들어왔었는데, 중3 때, 그때 초반에 선생님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학교 안 오고 이렇게 다닌다고 하니까, 선생님, 제가 광주 지부에 있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인차 전화가 온 거예요. 잘 지내냐, 거기 괜찮냐, 뭐 문제 없냐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학교에서 막 되게 챙겨줘요.
특히나 이제 의무 교육인 막 중학생들은 되게 챙겨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저희 저번에 또 이제 제이슨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학을 가르쳤다고 했잖아. 다른 난민학교 가서 이 학생들이 분명 약간 이걸 알아야 되고 약간 배웠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막 분수 다 배울 나이인데 분수 모르고 막 덧셈 뺄셈 다 배웠을 나이인데 잘 모르고 막 구구단 잘 모르고 하는 것처럼 되게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은 나가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조금밖에 조금 일하면은 그만큼 벌어오는 돈이 적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나 교육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민 학교 같은 데에서는 뭐 이제 네. 공적인 교육의 혜택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통 자녀들은 그냥 집에서 있고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고 거의 막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학생들을 이제 난민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교육하고 같이 지내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립과 보호부족인데 난민들이 이제 종종 이제 고립되어 있어요. 그 어딘가에. 유엔 난민기구가 비정규 기구들의 제한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생활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 이렇게 제공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청년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시설도 점점 부족해지고 근데 난민들은 늘어나고 하면서 생활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죠. 난민들이 되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비킨 가게 되는 난민 학교에서도 이런 가정에서 살아온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아이들 찾아갈 때 사랑으로 좀 나누는 마음으로 약간 이 아이들이 무작정 불쌍하다 그런 마음보다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이 진짜 바른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바른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나중에 고비 캠프 준비할 거고 고비 캠프 설명도 드릴 거고 할 텐데 그때 우리가 같이 난민들을 위하여서 특히 우리가 가게 될 난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